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건강프렌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의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파킨슨 병인데요. 여러분들은 파킨슨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무시무시한 질환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말 아시나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문장은 복식 역사상 최고의 챔피언이자 20세기 스포츠계를 아주 뜨겁게 달궈 놓았던 한 선수의 모습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바로 헤비급 챔피언 무함마드 알리 선수인데요. 링 위에서는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그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그의 두 팔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고 몸이 경직되면서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링 위를 군림했던 그의 화려한 모습은 과거로 기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굳게 만드는 파킨슨병, 과연 어떤 질환인지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만나보고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근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두 번째 뵈는 건데요.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평소와 똑같이 환자들 진료 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비율은 좀 많이 늘고 있나요? 요즘 인구 고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파킨슨 환자, 루이수제 치매 환자, 다양한 환자들이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치매 환자분들 그 분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치매가 제일 많은가요? 역시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드물게 이제 비특이적인 파킨슨 증상이랑 같이 동반되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도 가끔씩 오시고. 수술적인 치료나 뭐 이런 것도 하신가요? 보통 신경과는 약물 치료가 주가 되고요.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건 보통 신경외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치매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바쁘게 지내셨네요. 그러면 오늘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파킨슨 병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치매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때 잠깐 파킨슨 치매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치매 안에 파킨슨 병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파킨슨 병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파킨슨병은 특발성 파킨슨병을 말하는 건데요. 안정시 떨림,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 근육의 강직, 구부정한 자세, 보행장애, 자세 반사의 소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 증상들을 묶어서 파킨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파킨슨증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병이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입니다. 이 질환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중뇌에 있는 흑색질 부위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사멸해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파킨슨병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종류라기보다는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알려드린 파킨슨병이라고 불리는 특발성 파킨슨병이 있고요. 둘째는 약물, 뇌혈관 질환, 뇌수두증, 갑상선 질환 등 기질적인 원인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이착성 파킨슨 증후군. 셋째는 일반적인 파킨슨 증상 이외에 다른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동반되며 레보도파와 같은 파킨슨병 치료 약물의 반응이 약한 파킨슨 복합체 증후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전 질환에 의한 파킨슨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은 흔한 질환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6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질병 분류별 환자 수 자료, 통계청의 사망 통계 자료를 활용해 추정해 본 결과 국내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10만 명당 27.8명이며 60세 이상에서는 16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은 고령, 특히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고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가 동반된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유병률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파킨슨이어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럼 파킨슨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특발성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 즉 중뇌의 도파민 세포가 사멸해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환경적 영향이나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신경염증에 의해 유발된다는 이론, 불필요한 세포내 단백질이나 세포내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는 이론 등이 있는데요.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고 하시니 다들 연구에 힘쓰시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도파민이 사멸해가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도파민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보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도파민은 무엇인가요? 도파민은 카테콜라민 중 하나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도파민 작동성 경로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변연계라는 부위에 작용하여 행복감이나 긍정적 강화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전두엽 피질에 작용하여 인지 능력과 실행 능력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또 흑질 선조체의 경로라고 하는 도파민 작동 경로를 통해 우리 몸의 운동 기능도 조절합니다. 따라서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많아지면 이런 도파민 경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도파민이 덜 분비되면 무조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단 도파민이 적게 분비됐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말고도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등에 걸릴 수 있고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조증, 조현병, 중독이나 탐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없을까요?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진전, 근육 강직, 걸음걸이 이상, 몸이 느려지는 소동증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다른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속되는 피곤함, 무력감, 팔다리의 불쾌한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만으로는 파킨슨병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데요. 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먼저 느낄 수도 있고 우울증, 소변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뒷목이나 허리의 통증 등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이유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파킨슨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진전, 쉽게 말해 떨림 증상인데요. 파킨슨병에서는 안정시 떨림, 특정 자세나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편안한 자세에서 떨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수정증과는 다르게 한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이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증상인 강직과 소동증, 떨림이 한쪽에서 시작되어 양쪽에서 모두 생기게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해집니다. 걸음걸이도 종종 걸음하게 되고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동결 증상, 자세도 불안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몸이 굳어가는데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일반인이 파킨슨인 걸 알아차리긴 어렵고 병원에 가야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MRI가 있는데요. 파킨슨병의 MRI 소견으로 뚜렷하게 특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MRI는 주로 뇌졸중 등으로 인한 2차성 파킨슨증이나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영상 검사로는 fPCIT, PECT라는 게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신경에 있는 도파민 운반체의 밀도를 측정해서 파킨슨병이나 기타 파킨슨 증후군을 진단하고 파킨슨병의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 후에는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주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은 레보도파입니다. 환자들에게 부족한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파킨슨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 밖에도 도파민 효능제, 떨림 증상에 도움이 되는 항콜린제제, 체내에서 도파민이 분해되지 않게 해주는 콤2 효소 억제제, 마오비 효소 억제제, 과잉 운동 증상에 주로 쓰이는 아만타딘 등이 있습니다. 주로 증상을 줄여주거나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들을 쓰는 거네요. 그럼 약물 치료 말고 물리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파킨슨병을 치료할 땐 일반적으로 수술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상이 심해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고 약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파킨슨 수술은 주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DBS 치료를 받게 됩니다. DBS 치료는 어떤 수술인가요? 뇌 심부를 자극하는 수술이라면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 아닐까요? DBS는 Deep Brain Stimulation이라는 뜻으로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뇌 기저부에 이상 부분의 전극을 삽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뇌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주어 이상 신경 회로를 조절하고 파킨슨병을 비롯한 여러 이상 운동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목표 부위는 시상 하핵과 뇌측 담창부이며 이전의 이상 운동 질환에 주로 사용되던 수술적 치료법인 뇌기저 핵 파괴술에 비해 치료 작용의 온오프 및 치료 강도의 미세 조절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1995년 처음 발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아 효과를 인정받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는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인정되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DBS 치료에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물론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부담은 적겠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 약물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파민의 양을 늘려주는 레보도파의 경우 장기 복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를 5년 이상 복용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이상 운동증과 약물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동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천천히 흡수되는 서방종으로 약을 바꾼다든지 기전이 다른 파킨슨 약을 첨가한다든지 약을 소량씩 자주 먹게 한다든지 환자에 맞게 의사가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파킨슨병은 꽤 오래전에 발견된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파킨슨병 치료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근 국내 및 해외 연구진에서 줄기세포로부터 중내 특이적 도파민 신경 정구세포를 만들어 환자의 뇌에 주입해 사멸한 도파민 세포를 대체해주는 줄기세포 치료법을 개발 중입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다이어트 약제로 유명해진 GLP-1 유사체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도 발표됐고요. 자가 포식 활성을 증가시켜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막아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도 개발 중입니다.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 중이라니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파킨슨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닐까요?
원인이 뚜렷하진 않지만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의 예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도파민 세포의 능력을 향상시켜 진행 경과를 늦췄다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상태에 맞춰 걷기 운동, 체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또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 사실에 대해서 정답을 가려보는 팩트체크의 시간입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페인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실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파킨슨 유병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커피는 떨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커피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한 잠꼬대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다. 사실입니다. 심한 잠꼬대, 다시 말해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수면 중에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파킨슨뿐 아니라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나 루이소체 치매에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다. 사실입니다.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증상 완화 효과가 좋은 약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간혹 파킨슨병 환자들이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파킨슨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 등을 과잉 복용하거나 또는 그 외에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병이 심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파킨슨병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환자와 신경과 의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것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제를 요약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주제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원장님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도파민이 부족하면 땡땡해진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스위치가 꺼진다. 도파민은 적정량 분비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이뤄냈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러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활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누군가 등 뒤에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몸도 축 처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파킨슨병은 땡땡이다. 파킨슨병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 그 이유는 파킨슨병을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만 환자분들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 주기적인 병원 방문, 규칙적인 운동 같은 자기 관리만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파킨슨병 환자는 땡땡해야 한다. 파킨슨병 환자는 꾸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부작용 없고 병의 진행 속도까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규칙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파킨슨병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김근현 원장님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주는 도파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발병하는 파킨슨병, 몸이 경직되거나 떨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조차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꾸준히 신약과 치료 방법이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링 위의 챔피언 무함마드 알리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도 꾸준히 운동하고 치료에 임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 모두의 영웅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친구처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강프렌즈.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이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